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이 너무 끔찍하고 슬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의 나이는 30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하는 평범한 기혼 여성이죠.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언젠가부터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결혼하면서 억울한 거 따져보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지만 이해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된 거 오늘 쌓인 거 전부 다 얘기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댓글도 보여줄까 싶어요. 그리고 이혼 통보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결혼할 때 돈 부담을 나이가 많은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저는 4살이나 많은 남편과 결혼했는데도 반반씩 내고 결혼을 했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돈은 오빠가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자기는 여기저기 돈 쓸 데가 있다면서 제외하더라고요. 시댁은 결혼할 당시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겨우 10만 원 차이로 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더러 돈 보고 오빠랑 결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야말로 너무 들을 때마다 억울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남편과 제 생활비 부담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죽어도 모르겠죠. 다 필요 없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성실해서였어요. 자수성가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니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슷해서 호감이 무척 갔었어요. 저는 힘들 때 나약하기 그지 없었지만 멘탈이 강한 이 사람이 하염없이 부럽고 배울 점이 있다 싶어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냥 자격지심 투성이네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쭉 고아로 자라왔어요. 그 당시 친누나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남의 집에서 집살이 쭉 해오시다가 20살이 되고 나서 하나뿐인 핏줄을 찾으셨고 부산에 정착하시고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저를 낳았다고 해요. 기타를 좋아하고 음주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저를 낳고 나서부터 술이랑 담배도 다 끊으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꼴리지 않는 삶을 사셨고 제 동생이 그 뒤에 태어났는데 동생은 전교 회장을 할 만큼 똑똑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잘 살게 되었지요. 글을 쓰면서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서러워서 눈물이 흐르네요. 그러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대외 활동도 많으신데 새벽에 집에 오시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가해자 차량은 벤츠 스포츠카였고 우리 아빠 차는 고작 SM5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늘 비상시를 대비해 오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빚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못 살았던 집에서 살았으니 갑자기 가난해진 것에 바로 적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내 남동생은 초등학교에서 회장하고 중학교에서 회장하다가 원래 수시는 서울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에 정시 등급도 그 정도 점수가 항상 나왔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부산대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동생은 무직입니다. 취업 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나이 27살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충격적인데 하물며 잘 나가던 내 동생이 느꼈을 엄청난 충격의 크기는 제가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겠네요. 저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동생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쁜 길로 새지도 않고 바르게 잘 자라왔지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를 닮고 성실한 남편에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사랑에 푹 빠졌던 제가 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시어머니 고무장갑 사건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설거지할 때마다 사사건건 와가지고 고무장갑을 끼라고 한마디씩 옆에 와서 던지는 거예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면 손끝에 느낌이 덜어서 이게 깨끗이 씻겨진 건지 아닌지 느낌을 알 수가 없어서 싫거든요. 그래서 안 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걸 간섭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하소연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니 그냥 들으라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요즘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정신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자기 엄마만 싸고 돌 줄 알았으면 저는 아마 결혼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마마보이랑 결혼한 건 아닌데 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네 부모님은 이혼 가정이에요. 이혼 후에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웠죠. 첫째는 형님이고 둘째는 아주버니고 셋째가 남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일 막내면서 어머니를 끔찍히 아껴요. 이 집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막내가 제일 효자인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 차를 뽑아드린다면서 벤츠 스포츠카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차라서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벤츠 스포츠카를 사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를 단단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벤츠 마크만 봐도 덜덜 떨릴 정도거든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동생 계속 취업 못하고 있으면 자기 회사 취직하라고. 솔직히 저보다는 남편이 돈 잘 벌고 성공했으니 존경하고 인정하긴 하는데요. 남편 회사는 취업 시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쳐주지도 않는 중소기업이거든요. 제 남동생이 지금 3년째 취업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눈이 높아서예요. 그런데 그냥 능력 없는 취급을 하고 자기 회사 들어오라니. 제 남동생 스펙은 충분히 대기업도 노려볼 수 있는 정도예요. 괜히 중소기업에 첫 직장 잘못 잡았다가 나중에 이직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제 남동생더러 능력 없어서 그런데 갔다는 식으로 평가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저는 덜컥 겁부터 나는데 남편은 그냥 천하태평이더군요. 저를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뭔가 엿먹이고 싶은 거겠죠? 제 동생까지 걸린 일이니 당연히 신중해야죠.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괜히 동생이 남편네 회사 갔다가 제가 이혼하면 동생은 난처해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 동생은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소꿉친구랑 15년째 연애 중인데 그 친구가 연예인 준비하더니 얼마 전에 찍었던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몸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런 드라마예요. 15년을 연애하고 여자친구는 대박이 났는데 제 동생은 중소기업 입사하면 여자친구 앞에서 면이 안 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저희 남편은 제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자꾸 정신과 가보라고 하지요. 명절 때 남동생이 여자친구 데리고 저희 집에 왔었는데요.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 광고 모델로 남동생 여자친구를 써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남동생 여자친구한테 가서 회사 핑계 대면서 절대 해주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가 사실 마음이 약해서 바보같이 남자를 골랐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분명 더 괜찮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남동생 여자친구 어릴 때부터 봐왔고 얼마 전에 술도 같이 먹었는데 인맥이 짱짱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남동생 여자친구 인맥 통해서 연예인이랑 연애할 수 있을지도요. 연예인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연애하거나 아는 사람들끼리 연애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생활비도 거의 반반씩 부담하는 제가 왜 고무장갑 같은 걸로 시어머니한테 눈칫밥 먹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침착하게 글을 썼지만 계속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나고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부부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겠지요? 진지하게 댓글 부탁드리고 댓글 바탕으로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통보하러 갈 겁니다. 얼른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네요. 보여드릴 댓글이니 너무 공격적인 댓글은 적지 말아주세요. 글을 다 쓰고 보니 속이 후련하고 가뿐한 기분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